네, 그럼 지금부터 2018 서울국제소식페어 컨퍼런스 디자인 상품의 가치를 더하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으로 디큐레이터 박준호 실장님께서 매출을 올리는 컨텐츠를 주제로 강연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디큐레이터 박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다들 매출에 고민이 많으시죠? 식사는 하고 오셨나요? 점심 식사? 네, 하셨군요. 저희 부스에 참가하는 업체들은 보통 이 부스에서 도시락을 먹게 되는데요. 아마 코엑스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 코엑스 지하 1층에 식당가에서 식사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지하 1층에만 해도 굉장히 식당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어떤 식당에서 사람들은 식사를 하고 또 어떤 식당의 매출이 좋을까요? 식당이니까 기본적으로 음식이 맛있어야겠죠? 맛있는 음식이 맛없으면 좀 두 번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친절해서 호감을 가는 그런 식당도 있을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인테리어가 굉장히 근사해서 그런 멋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고 사진을 찍어서 SNS나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 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처음 가는 식당인데 줄이 굉장히 길게 늘어서 있는 식당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도 모르게 같이 줄을 서서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럼 우리의 컨텐츠는 어떨까요? 하루에만 해도요 300만 개의 컨텐츠가 페이스북에 게재가 되고요 23만 장의 사진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1분에 72시간 분량의 동영상이 유튜브에 게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짧은 시간에도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컨텐츠를 생성하고 그러한 것들을 공유한다는 것이죠. 이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는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온라인 판매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제품 온라인 판매하시는 분? 네, 계시죠? 온라인에도 우리가 판매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상품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판매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많은 컨텐츠 중에서 사람들은 어떤 컨텐츠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컨텐츠가 우리의 매출로 이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제가 관심이 있고 또 여러분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매출을 올리는 컨텐츠와 관련된 4가지 방법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요, 적절한 비주얼 컨텐츠가 우리 매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적절한 비주얼 컨텐츠. 사진 한 장 보실게요. 여러분이 식당에 가셨는데 스테이크를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잘 플레이팅이 된 스테이크가 하나 있고 그 뒤에 이렇게 똑같은 음식이고 똑같은 맛인데 플라스틱의 그릇에 담겨있다면 어떨까요? 어떤 음식을 선택해서 드시게 될까요? 네, 당연히 첫 번째 사진의 음식을 선택해서 드시게 될 겁니다. 우리 음식이 그런 말이 있죠. 음식은 입으로도 먹지만 뭐로도 먹는다고 하죠? 눈으로도 먹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보기에도 좋아야 음식이 맛있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요, 우리의 비즈니스나 또 우리의 컨텐츠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 한번 사례를 통해서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세스코라는 업체 아실 겁니다. 알고 계시죠? 방역회사죠. 해충을 방역해주고 쥐를 잡아주는 그런 회사인데 2017년도에 매출이 2천억이 넘을 정도로 대단히 인지도 있는 그런 방역회사입니다. 이 세스코가 사실은 1976년도에 전우방제라는 그런 회사로 300만 원의 자본금으로 설립을 한 회사거든요. 이 세스코가 1996년도에 도약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해충을 박멸하고 쥐를 잡아주니까 복장이 굉장히 좀 편한 복장으로, 작업하기 편한 복장으로 일을 하셨고 또 농약통 같은 걸 메고서 이제 해충을 박멸하셨거든요. 1996년도에 화이트 컬러와 블루 컬러를 사용해서 신뢰감을 주는 CI를 만들게 되고요. 세스코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고 직원들의 유니폼도 이렇게 새롭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세스코에서 방문하시면 단순히 해충을 박멸하고 쥐를 잡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의 삶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전문가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일을 하는 직원들의 태도도 굉장히 더 친절해지고 또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비주얼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컨텐츠에 적용하고 비즈니스에 적용할 때 우리의 비즈니스가 똑같은 서비스라고 해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실제 사례를 통해서 또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티코라는 회사인데요. 저희 고객사입니다. 개인적으로 한 5년 정도 저희 컨텐츠를 의뢰해주고 있는 고객사인데, 이 스티코라는 회사는 이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제조하는 회사예요. 원래 이제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소재들을 개발했다가 신발을 또 이렇게 출시를 하게 되는데, 신발이 미끄러지지 않으니까 주로 주방이나 또는 뭐 병원 같은 곳에서 주로 신게 되는 신발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컨텐츠를 기획하게 된다면 어떻게 좀 구상을 하시면 좋을까요? 어떻게 기획하시겠습니까? 보기에는 막 그렇게 패셔너블해 보이거나 막 그렇게 디자인 있어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기능적인 신발이니까. 스티커와 저희는요, 비주얼을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미끄러지지 않는 기능성 신발들이 많은데 대부분은 그 컨텐츠들이 기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저희는 반대로 기능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부각을 하고 컨텐츠의 비주얼적인 부분들을 강조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요, 셰프 복장을 다 이렇게 모델들이 입고요, 깔끔한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모습을 연출을 하게 되고요, 그런 모델들이 지금 이제 이 신발들을 착용하는 약간 좀 비주얼적인 상황을 강조해서 컨텐츠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신발에 기능이 있다고 했죠? 미끄러지지 않는 기능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신발의 뒷부분에 보시면 이제 세제가 묻어있잖아요. 세제가 묻어있지만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능적인 설명과 포함해서 비주얼적으로 연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도 이 신발을 신게 되는데 미끄러지면 좀 위험한 환경일 수 있으니까요. 병원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의사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메고 진료를 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들을 연출해서 컨텐츠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모델들이 누구죠? 네,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외국 모델들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그동안에는 해외 수출의 이력이 전혀 없었어요. 국내에서만 제조를 했고 국내에서 판매했던 회사인데 해외 수출에 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모델도 외국 모델로 저희가 적용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실까요? 2016년도에 태국에서 있었던 전시회거든요. 해외 전시회인데요. 아까 저희가 좀 잠깐 보여드렸던 그런 모델들의 사진들이 전시회 부스에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죠. 또 만들어진 동영상들도 부스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신발도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주얼적인 부분들을 강조해서 요소를 부스들을 이렇게 예쁘게 꾸미게 되죠. 신발은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심플하고 그냥 깔끔한 모던한 스타일인데 비주얼적인 여러 요소들을 강조해서 부스를 운영하게 되고요. 많은 바이어들이 호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이어들뿐만 아니라 일반 방문하는 고객분들에게도 다양한 이벤트와 볼거리를 제공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줄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그렇죠? 이렇게 많이들 하시죠? 몰래 들어있는 것도 하면서. 일반 고객들을 위한 이런 이벤트가 있으니까 부스가 북적북적 하겠죠? 당연히 바이어들 눈에도 띄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이어분들의 상담들이 분명히 이루어졌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티커는요, 국내 전시회를 시작으로 해외 전시회를 계속 하게 되고요. 지금은 해외 판매가 전혀 없었는데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수출을 하게 돼요. 불과 4, 5년 만에 이런 좋은 성과를 이뤄내게 됩니다. 네, 이처럼 비주얼 콘텐츠가 우리 매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음식도요, 보기가 좋아야 먹기도 좋다라고 하잖아요. 같은 제품이라면 우리의 콘텐츠를 좀 더 비주얼 있는 콘텐츠로 한번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기 시프리미엄 참가하시는 분들도 많은 제품을 가지고 나오고 계시고 또 부스들을 이렇게 운영하시잖아요. 우리가 제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밤잠도 설치시고 많은 투자와 또 많은 노력들을 하실 겁니다. 그 제품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컨텐츠들에도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
그 제품의 가치를 좀 더 새롭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은요, 사용자의 마음을 읽자라는 겁니다. 우리 컨텐츠를 만드는데 어떻게 사용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직접 디자인을 하고 직접 만들고 컨텐츠나 전시회기를 모두 했던 그런 제품인데요. 2012년도에 저희가 개발한 사파리 롤 티슈홀더라는 제품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이 제품? 안 계세요? 이 제품 보신 분? 나는 유명했었는데. 네, 이 제품을 저희가 2012년도에 만들면서요, 롤 티슈홀더에 환경을 보호하자는 디자인 스토리를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8마리의 앙증맞고 귀엽고 깜찍한 티슈홀더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자인 스토리를 이 제품에 넣게 되는데, 실제로 산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원목의 42%가 종이와 휴지의 원료로 사용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휴지를 많이 쓰면 쓸수록 벌목이 되어야 될 거고, 벌목이 되면 동물들이 메말라가겠죠. 동물의 서식처가 파괴되겠죠. 그런 디자인 스토리를 담아서 휴지를 아껴 쓰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시각적으로요, 실제 이렇게 휴지를 뽑아 쓰게 되면 동물이 점점점 줄어가겠죠. 말라가겠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디자인 스토리를 넣었고요. 패키지도, 제품의 패키지도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조립할 수 있는 그런 재미를 줘서 이렇게 각각의 부품들을 꽂을 수 있게 틀을 만들었고요. 그런 설명서들을 이 패키지 뒷면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패키지 디자인도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전시회 우리도 참가해 있는데, 이런 전시회 부스도요, 저희 제품에 대한 조형물, 큰 조명 조형물도 넣고 비주얼적인 측면들을 강조해서 부스를 운영하게 됩니다. 작은 부스지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부스거든요. 자, 짐작을 한번 해보시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매출이 좋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잘 모르시잖아요. 저희 지금 한 번도 아까 없으시더라고요. 네. 초기에 이제 디자인 스토리가 이슈가 되기도 했고요. 또 어느 정도 매출에 기여를 했는데, 지속적인 매출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비주얼 있게 아까 컨텐츠 만들자고 했는데, 나는 그 부분을 신경 썼는데 매출이 이렇게 저조한 결과가 이유가 뭘까요? 네, 바로 이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저희는 굉장히 신났습니다. 저희 회사의 직원들과 팀들은 너무 기발한 아이디어고 디자인 너무 예쁘고 제품 잘 팔릴 것 같아라는 저희 내부의 생각에만 국한이 돼서 제품 개발을 했던 것이에요. 실제 저희가 판매를 해보니까요, 소비자분들은 이 티슈홀더 하나를 사면서 디자인 스토리를 그렇게 크게 관심 있어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보호하자는 그런 디자인 스토리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 패키지를 저희가 나름 신경 써서 만들었잖아요. 오프라인에 저희가 판매를 해보면 이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피자판처럼 굉장히 패키지가 크죠. 그냥 패키지는 좀 버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분도 계셨고요. 조립하는 재미를 주려고 했었는데 조립해서 주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도 계셨고요. 또 저희가 이제 아까 잠깐 보셨겠지만 외국 모델을 썼었잖아요. 이 제품에도 수출을 좀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홍콩에 조금 수출을 하다가 말았어요. 왜냐하면 해외에서는요, 이 롤티슈를 거실이나 방에서 사용하는 일이 없습니다. 정서가 다른 문화가 달라요. 근데 그런 문화나 정서는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는 우리나라 그 롤티슈가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퀄리티거든요. 그래서 거실에서도 우리 예전에 썼던 경험들 있었잖아요. 그 생각만 했었는데, 이제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시대가. 사람들이 롤티슈는 화장실 휴지죠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화장실로 이 나무로 만들어진 티슈홀더가 가면 나무 썩지 않아요?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지속적인 판매에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저희의 다소 실패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름 신경을 썼지만 정작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사용자는 어떤 내용과 어떤 스토리에 공감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저희 내부의 감과 내부의 기획에만 의존을 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요, 한 가지 좀 더 흥미있는 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지하철 노선표가 나왔죠, 갑자기. 네, 당산역이라는 곳인데요. 혹시 당산역 가보신 분 계실까요? 네, 당산역은요, 2호선하고 9호선의 환승역입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하고 바닥의 길이가 굉장히 길다는 거예요. 48m나 됩니다. 그러니까 100m 달리기 생각하시면 절반을 뛰어가야 되는 그런 거리죠. 그리고 높이도 24m나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아파트 한 층을 3m 잡으면 8층 높이의 높이거든요. 굉장히 길고 높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고가 많이 나겠죠.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날 겁니다. 특히나 이제 출근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하시죠? 우리 흔히들 경험 있으실 것 같은데 딱 지하철역에 올라섰는데 전철이 오는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해요? 뛰죠. 네, 막 뛰게 됩니다. 잡으려고. 전철 잡아서 타려고요. 그래서 역 관계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사고가 너무 많은 역 중에 하나거든요. 수도권 중에서 이게 제일 긴 역 중에 하나예요. 사고가 많아서 이런 표를 붙이게 됩니다. 위험! 뛰지 마세요. 뛰면 다쳐요. 안전하게 가세요. 뛰지 말라는 이런 표를 붙이게 됩니다. 사고가 좀 줄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 계십니까? 안 줄었을 것 같죠? 저라도 출근 시간 늦으면 뛰지 말라고 해도 뛸 것 같거든요. 네. 자, 역 관계자들은 다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 이제는 역 관계자들의 생각의 입장이 아니라 그분들의 입장이 아니라 사용자의 입장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철을 타는 사람이 왜 다치게 되고 왜 뛰게 되는 거지? 왜 뛸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표준말을 이렇게 근사하게 바꾸게 됩니다. 보실 수 있나요? 네. 지금 들어오는 전열차 여기서 뛰어도 못 타요. 제가 해봤어요. 이 표지판이 실제로 당산역에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람들이 왜 뛰는지를 생각한 거고 뛰는 심리 자체는 내가 뛰면 탈 수 있을 거라는 걸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어차피 뛰어도 못 탄다라는 그런 결론을 준 것이죠. 실제로 이 표로 바꾸고 나서 사고가 현저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이 문구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좀 이슈가 돼가지고요. SNS라든지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굉장히 회자가 되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의 컨텐츠에 어떻게 좀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사용자의 마음을 생각하는 컨텐츠. 이제 저희가 만든 두 가지 동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이 기본적으로 레몬컵 트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컵을 올려놓고요. 버튼을 누르면 차가워지고 또 누르면 뜨거워지는 그런 레몬컵 폴더예요. 그리고 이렇게 휴대폰을 올려놓으면 무선 충전이 되기도 합니다. 제품은 굉장히 깔끔하죠. 동영상도 비주얼이 나쁘진 않죠. 근데 문제는 이제 스토리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제품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고 이런 기능이 있고 온도는 몇 도까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리고 이렇게 무선 충전도 된다. 이런 단순한 기능들을 나열하면서 동영상이 만들어졌죠. 자, 이 동영상을 보고 막 사고 싶다 제품을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제품 괜찮네, 세련됐네, 나한테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두 번째 제품은요, 비슷한 제품이에요. 레몬컵이랑 똑같아요. 차량에 쓰는 레몬컵인데 동영상의 느낌이 좀 다르지 않으세요? 아까는 제품들 위주로 설명을 내 입장에서 막 했다고 하면, 내 자랑을 막 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사용자 입장에서 실제로 뜨거운 여름에 차를 탔을 때 우리 음료수 마시면 미지근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시원한 청량감을 즐길 수 있다. 사용자 입장에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겨울이 됐을 때 우리가 차에서 음료 마시면 이가 시릴 정도로 막 시리잖아요. 사용자 입장에서 이런 표현들과 이런 컨텐츠를 풀어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제품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따뜻한 음료를 한겨울에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사용자 입장에서 표정과 지금 이제 소리가 좀 작긴 한데 표현들로서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컨텐츠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목적이 판매 목적이거든요. 엔딩은, 클로징은 이렇게 사자, 클로징은 이렇게 판매를 위해서 컨텐츠를 만들게 됩니다. 자, 우리 컨텐츠를 만들 때 이처럼 사용자의 입장과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는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 사용자의 마음을 아는 컨텐츠, 그런 컨텐츠가 실제 우리의 구매랑 연결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바꿔서 구매 버튼을 좀 더 쉽게 누를 수 있게 하겠죠. 사용자의 마음에서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의 컨텐츠에 적용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우리 매출 올릴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죠. 세 번째 주제는요, 콘텐츠와 사용자 간의 연결이라는 내용입니다. 콘텐츠와 사용자 간의 연결입니다. 이 내용은요, 콘텐츠의 미래라는 책이 있어요. 최근에 베스트셀러기도 하고 많이 이슈가 됐던 책인데, 콘텐츠 미래라는 책에 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애플 하시면은 벌써 딱 생각이 나시죠? 혁신의 아이콘. 네, 사람들을 굉장히 소통하게 한 그런 혁신적인 제품을 만든 회사, 모르는 회사는 없으실 거예요. 지금의 이 애플 로고고요. 근데 사실 애플이 1984년도에는 좀 시행착오를 겪게 돼요. 저희 세대 때는 좀 아는 내용인데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이 1980년대 로고입니다. 애플 로고. 아, 모르셨었죠? 네. 이 애플은 그때 당시에 매킨토시라는 컴퓨터를 출시를 하거든요. 매킨토시. 근데 이 매킨토시는 디자인적으로나 성능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예쁜 그런 멋진 컴퓨터입니다. 성능은 되게 뛰어났고요. 근데 이상하게도 일반적인 대중들의 사용자들은요, 애플이 아니라 98%가 무려 마이크로소프트를 선택했다고 해요. 이렇게 멋진 컴퓨터인데 이유가 뭔가 했더니 대중들은요, 내가 뭐 기능이 좋은 거 쓰고도 싶지만 친구나 가족 또 동료나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우리가 파일도 호환해야 될 거고 주고받아야 될 거고요, 이메일도 주고받아야 될 거고, 이런 호환성,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되느냐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사한 컴퓨터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사람들이 사용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제 일부 전문가분들이나 디자이너분들이 주로 이 매킨토시를 썼다고 해요. 이제 이런 시행착오가 있어서인지 이제 시대의 역작이 아이폰이라는 걸 출시하게 됐죠. 아마 이런 컨텐츠의 비즈니스의 핵심인 연결관계를 이제는 염두에 두고 상품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이제 한 그 실험이 있었는데요. 한 사회학자가 무명 밴드가 노래한,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밴드가 노래한 48곡의 노래를 일반 사람들에게, 이제 참가자들한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했거든요. 근데 이 다운로드를 받기 전에 사전에 먼저 보편적으로 어떤 곡이 많이 다운로드 되는지를 알려줬어요. 참가하기 전에.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 음악들 다 개인 취향이 있잖아요. 랩을 좋아하거나 팝을 좋아하거나 케이팝을 좋아하거나 취향들이 있는데, 사용자들의 대부분은요, 많이 다운로드된 노래를 다운로드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이 다운로드하는 거 나도 다운로드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개인의 어떤 고유한 취향이 있어도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패턴들이 내 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이제 그 독서도 많이 즐겨 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책 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오프라인 가서는 뭐 보시기도 하시고, 요즘에 온라인 서점도 되게 활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온라인 서점 가면은 이제 뭐 신간도 있지만 베스트셀러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책을 딱 하나 지정해서 저거 읽어야지 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면 주로 베스트셀러를 저 같은 경우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책인지 보고 많이 판매가 되고 읽힌 책을 나도 읽고 싶은 거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어떤 패턴을 우리 콘텐츠에 적용을 하면 우리도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움직일 수 있겠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CN텍이라는 회사고요. 이제 국내 제조회사입니다. 뭘 만드냐면 스킨케어나 클렌징이나 마스크팩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고요. 세계에도 뭐 많이 수출을 하고요. 국내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름만 들어도 아실 만한 그런 회사들의 이런 제품들을 OEM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 브랜드를 개발해서 자체 상품도 판매를 하는데요. 제가 좀 직접 가봤어요. 궁금해서.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저 인증샷입니다. 제 사진입니다. 네.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많은 상품 중에서 저는 코팩이라는 제품에 좀 관심이 많이 가요. 코팩. 코팩 뭔지 아시죠? 코에 이렇게 붙여서 때리는, 피지 때리는 코팩. 코팩들 다 한 번, 두 번은 사용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코팩은 다 아시는데, 코팩의 제품명을 기억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제품명? 코팩 하면 떠오르는 제품명이나 브랜드. 잘 모르시겠죠? 아시는 분 혹시 있어요?
그만큼 코팩이 굉장히 치열한 시장이라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어마어마하게 코팩이 시장이 굉장히 치열한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의 코팩을 알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겠죠. 지금 코팩은 아시지만 코팩 브랜드나 제품명 아시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업체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의 코팩을 그분들한테 명확하게 각인을 시키는 게 필요할 거예요. 이 회사는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도발적이고요. 아주 직설적이고 또 사용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파고드는 제품명을, 네이밍을 만들게 됩니다. 보실까요? 네, 어떤 이미지가 또 글씨가 먼저 보이시나요? 웃으시는 분들 계시고요, 벌써. 네. 딸기가 먼저 보이시는 분 계시나요? 네, 딸기도 보이시고 노란색 글씨가 또 보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노란색 글씨가. 굉장히 좀 직접적인 네이밍을 했어요, 이 업체는. 근데 일리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딸기잖아요. 딸기에 씨가 이렇게 알알이 다 박혀있죠. 마치 우리 코에 피지가 박혀있는 걸 연상하게 하죠, 딸기는. 그리고 말 그대로 틀린 말은 없어요. 딸기씨 잠시만요. 딸기씨 빨아내기 코팩. 예, 딸기씨 빨아내기 코팩. 일명 씨빨 코팩입니다. 씨빨 코팩. 네. 이제 여기서 강연 끝나고 나서 이 씨빨 코팩이라는 코팩 이름은 10년이 가도 아니 평생 안 잊혀질 수도 있어요. 씨빨 코팩은. 근데 굉장히 이 네이밍을 짓기 위해서 많은 회의를 했고 팀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고민 끝에 내는 네이밍입니다. 씨빨 코팩. 네. 자, 근데 이 네이밍에 더해서요, 이 업체는 사용자 간의 연결을 고려하고 사용자들 간의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회자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리뷰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요. 일반 그 연예인들이나 유명하신 분들의 리뷰가 아니고 실제로 이 제품을 구매하는 분들의 리뷰를 모으시게 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좀 성의 있게 모으지 않아요? 단순하게 몇 줄 이렇게 쓰고 끝나는 리뷰가 아니라 포토기를 다 모으시죠. 그리고 이런 모은 컨텐츠들을 자신의 컨텐츠에 적용을 합니다. 실제로 이 작업을 위해서요, 뭐 흔히 다 아시겠지만 리뷰 작성하면 적립금도 주고요, 프로모션도 하고 사은품도 주고요, 이런 작업들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가격을 판매가를 초반에 출시했을 때 과감하게 행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많이 판매해가지고 초반에 리뷰를 많이 모아놓는 겁니다. 왜 우리 그냥 먹는 식당에 가도 오픈한 식당 보면 어떤 식당은 이제 처음에 오픈했다고 해서 뭐 반가격에 뭐 식사를 제공하기도 하잖아요. 왜 그런 거죠? 입소문 내려고. 네, 처음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 식당 가봤더니 음식이 꽤 맛있더라라는 그런 입소문 내고 리뷰를 많이 모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광고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업체의 담당자 말에 의하면요, 리뷰가 1000개가 넘어가면요 실제로 광고 효과가 있다고 해요. 사용자들의 리뷰가.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선택이 다른 사용자들의 어떤 리뷰나 선택에 영향을 받는 것이죠. 네. 이거를 우리가 역으로 우리 콘텐츠에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프로모션을 한다면 그런 리뷰들을 모아서 정말 광고 효과도 낼 수 있고 우리의 매출도 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용자 간을 연결하고요, 사용자들이 많아지는 그런 리뷰들을 모으고 사용자들이 많을수록 우리 제품은 이상하게도 더 매력적인 제품이 되고요, 또 더 구매를 하고 싶은 그런 제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리뷰와 후기 관리, 또 리뷰를 모으는 작업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매출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번째 주제는요, 콘텐츠의 재구성입니다. 콘텐츠의 재구성. 자, 이제 여기까지 강의를 들으시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제품도 나와 있고 또 콘텐츠도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데 다시 이런 프로세스를 적용해서 콘텐츠를 만들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그럴 때 적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콘텐츠의 재구성. 이 부분은요, 이영자의 휴게소 효과나 하사의 곱창 효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영자 씨가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요, 그 휴게소 먹방 투어를 이렇게 찍게 돼요.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음식 하나를 드셔서 굉장히 맛있게 드세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들면 금강 휴게소의 우동 한 그릇이
우리는 그냥 먹잖아요. 맛있다. 먹는데 이분한테 막 가슴 벅찬 맛인 거예요. 이영자 씨한테. 우동 한 그릇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한 방송전후 매출 분석표를 보면요. 이 프로그램이 나가고 나서 특정 휴게소가 아니라 전체 휴게소의 매출 200%나 급증했다고 해요. 이거는 방송에 나온 얘기거든요. 200%가 급증했어요. 대단하죠. 또 화사씨는요. 벌써 이제 입맛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프로그램 보시고 아마 곱창은 다 한두 번쯤 드셨을 것도 같아요. 굉장히 맛있게 곱창을 먹거든요. 혼자서 곱창을 먹는데 너무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화사의 먹방 대란, 혼자 먹는 곱창. 실제로 곱창들이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굉장히 막 풍전 사태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막 대처가 안 될 정도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곱창업체와 부산물업체 이 화사씨가 굉장히 큰 매출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또 영향을 끼쳤다고 해가지고요. 화사씨에게 무슨 상을 주냐면 곱창상을 줬어요. 곱창 상품권도 줬어요. 화사씨가. 근데 이게 해프닝이라면 해프닝이지만 그 곱창관계 업체들은 굉장히 고맙지 않았을까요? 힘든 불경기에 화사씨 덕분에 매출이 엄청 올라가는 고맙겠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과 표현을 통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콘텐츠를 재구성할 수 있어요. 똑같은 제품이라도. 금강육에서 우동 한 그릇이 확 달라지고 곱창, 우리가 즐겨 먹는 곱창 이렇게 또 확 달라지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이런 분들은 이제 연예인이시잖아요. 우리가 연예인분들한테 가서 저희 제품을 주고 좀 이렇게 뭐 연출이나 표현을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일반 중소기업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고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자, 그런데 최근에는요. 인플루언서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SNS라든지 유튜브가 막 활발해지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연예인이 아닌데도 팔로워 수가 많고 팬덤이 많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인플루언서 분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광고 영역이기도 해요. 이분들도 유명한 분들은요 소속사가 있고요. 또 비용도 좀 많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광고 영역이긴 한데 팁을 드리자면 지금 막 팔로워가 많거나 유튜브 조회수가 많지 않더라도 우리가 보기에 스타성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기획이 참신하네, 멘트가 참신하네, 풀어가는 연출 방식이 되게 독특하네. 이제 시작한 그 유튜버들이나 또는 이제 인스타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이제 먼저 교류를 하시고 협업을 하시면 나중에 그런 분들이 스타가 됐을 때 분명히 우리 제품에는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통해서 보실게요. 저희 회사에서 출시한 공룡백카드라는 스케치 패드입니다. 아마 터닝백카드는 잘 아실 것 같아요. 이마트에서 뭐 3시간씩 줄 서서 사왔다는 그런 제품인데 공룡백카드도 굉장히 막 핫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공룡백카드라는 마크만 붙이면 매출이 엄청 날 줄 알았어요. 엄청 잘 나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컨텐츠를 만들 때 단순히 기능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거는 뭐 어떻게 뭐 구성품이 되어 있고요. 그릴 수도 있고요. 숫자 놀이도 되고 영어 공부도 되고요. 모형자 따라 그릴 수도 있고요. 이런 이제 전반적인 설명 위주의 콘텐츠를 만들게 돼요. 근데 매출이 이렇게 확 일어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콘텐츠를 다시 만들어야 되나라는 고민도 하다가 저희 내부적으로 내린 생각은요. 이미 이 공룡백카드와 관련된 영향을 주는 사람에게 이 콘텐츠를 한번 재구성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셨던 그 콘텐츠하고는 좀 다른 콘텐츠를 보시게 될 텐데요. 베리의 헬로페이지라는 유튜브 채널, 유튜버에게 저희 제품을 보내게 됩니다. 이분은 공룡백카드와 관련된 제품들을 주로 이렇게 리뷰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연출도 보시는 것처럼 아까 보셨던 컨텐츠랑 느낌이 다르죠? 뭐 화가 이렇게 복장을 하시고 뭔가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내서 연출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겠죠. 실제로요. 공룡백카드 스케치패드라고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20만 개 정도가 조회가 됐어요. 20만 개 정도. 그렇게 장난감도 이렇게 출연을 시켜서 뭔가 스토리를 막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저희는 이 콘텐츠가 나가고 나서 이 제품에 대한 매출이 엄청 올랐어요. 진짜로.
자, 이렇게 유튜버 분들하고 뭔가 협업을 하고 교류를 하면서 우리의 컨텐츠를 이분들에게 맡기게 되면요, 이분들만의 스타일과 이분들만의 스토리와 느낌으로 컨텐츠가 재구성이 돼요. 우리는 이걸 같이 배포를 하는 것이죠. 당연히 매출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스타그램 요즘에 많이 하시잖아요.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 수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분은 사실 공룡메카드가 뮤지컬도 있거든요. 워낙 유명해져서 뮤지컬도 하는데 그 뮤지컬의 배우분 중에 한 분이세요. 네. 루이킴 역할하는 배우분인데요. 이분에게 저희 그 스케치패드를 슬쩍 갖다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진을 찍어서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올리세요. 실제로 이렇게 뮤지컬 활동을 하는 배우분이시고, 이분이 직접 이렇게 뭔가를 그리시고 스케치를 해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려놓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겠죠. 공룡메카드 배우니까 저희 제품을 들고 있으면 이런 인플루언서 분들을 적절하게 같이 교류하시면서 도움을 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인플루언서 분들을 통해서 우리 콘텐츠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두 가지가 좋은데요. 한 가지는 일단 콘텐츠가 새로워져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랑 느낌이 전혀 다른 콘텐츠를 받아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홍보가 자동으로 돼요. 이미 이분이 가지고 있는 팬층이나 팔로워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분들에게 노출이 되는 것이죠. 그런 두 가지 좋은 장점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부면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데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콘텐츠 네 가지 방법 기억해 보실 수 있나요?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 첫 번째. 네, 강의 다시 할까요?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에요? 네. 첫 번째. 네.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절한 비주얼 콘텐츠가 우리의 매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적절하다는 표현은요, 비주얼 있게 하되, 비주얼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고급스럽고 비싸고 세련되게 보이게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제품에 맞게, 또 사용자에 맞게 어떨 때는 캐주얼하게 연출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굉장히 유니크하게 연출할 수도 있어야겠죠. 자, 두 번째는요, 사용자의 마음을 고려한 컨텐츠. 방산형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콘텐츠를 만들 때 우리 입장에서만 뭔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자가 뭘 원하는 건지를 면밀히 고려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콘텐츠에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인데요. 오너 중심의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거기에 콘텐츠를 만드시는 직원분들도 있으실 거고, 저희 같은 이제 업체한테 의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위험한 게 뭐냐면 사용자의 마음으로 뭔가 생각을 해서 오더를 주시는 게 아니고 그냥 본인 생각에서 하고 싶은 대로 좀 오더를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제품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겠죠. 매착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 달라는 분이 계신데,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내 중심이 아니라 우리 조직 내의 중심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기획해서 계획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사용자가를 연결하는 것이었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리뷰였었죠. 사용자의 후기들, 그런 것들을 많이 모아놓으면 우리 제품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끝으로 콘텐츠를 재구성해보자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콘텐츠가 있지만 주변의 인플루언서 분들 활용하시고 유튜버 분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오히려 그런 그 제품들을 받아서 리뷰를 해드리거나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또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그런 분 중에서 좀 스타성이 보인다, 이분들은 좀 잘 될 것 같다는 분들하고 면밀한 좀 교류를 하시고 도와주시면 서로 매출과 관련된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짧은 강의 들으시고요. 저희가 이 네 가지 부면을 적용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우리 매출이 달라지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쉽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런 분야와 관련해서 노력하고 또 질문하고 연구하고 전문가들의 그런 조언들을 적용하면서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때 지금과는 분명히 달라지는 매출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 분께서 손들어 표현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아, 너무 완벽했군요, 제가. 질문이 없으신가요? 질문 따로 없으신가요? 3초. 하나, 둘, 셋. 네, 없으신 걸로 하고 편하게 쉬시고요. 다음 강의 또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박준호 실장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